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나요? 다리 밑에서, 겨드랑이에서, 아니면 방새가 물어다 주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채널 고정!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시겠죠. 부모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부모님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계속 가다보면 아마 최초의 부모님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 최초의 부모님은 누구? 아니, 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구에 물이 어디서 왔는지 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죠.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 등판 1871년 그가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를 통해 알려진 따뜻한 작은 연못 가설이 있죠. 과거 지구 위에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녹아있던 따뜻한 연못에서 화산, 번개 등 다양한 작용이 더해지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가설은 러시아의 생물학자 오파린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었죠. 그는 초기 지구의 대기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메탄 등의 성분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아래쪽을 가열, 따뜻한 수증기를 만들고 번개를 재현하기 위해 전극을 꽂아 전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침전된 용액 속에서 지구 생명체의 DNA를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 검출, 선지구 후생명 가설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역사상 최초로 날아가는 해성 표면에 착륙한 로제타 탐사선의 착륙선 필레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고작 우주를 떠도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해성에서 오파린의 실험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글리신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죠. 놀랍게도 방귀를 끼기 전부터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체의 필수 요소인 인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운석으로부터 지구에 공급되었다는 가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지구에 떨어진 번개가 운석 충돌보다 더욱 결정적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특정한 토양에 번개가 치면 인이 풍부한 슈라이베르스석이 만들어지는데 초기 지구에는 연간 10억에서 50억 번의 번개가 쳤고 10억 년 동안 이어진 셀 수 없이 많은 번개로 초기 생명체를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지구 탄생의 신비를 찾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탄하고 있을 수만 없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미래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언제나 지금처럼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앞으로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생명체에 꼭 필요한 산소가 풍부한 대기는 앞으로 10억 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태양이 점차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밝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며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규산염 암석의 풍화를 가속화시키죠. 이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화학적 풍화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점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지면 광합성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탄소가 줄어든다면 생명체들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되겠죠.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 표면 및 내부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산소 수치가 향후 10억 년 동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10억 년이란 어마어마한 수치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장 지구의 평균 온도가 변화하는 양상만 봐도 심상치 않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인위적으로 지구 대기에 방출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기후변화와 산소 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억 년 사이 거대 운석의 충돌, 대륙 이동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운 좋게 잘 버틴다고 해도 50억 년 정도 지나서 태양이 거대하게 팽창하는 시기가 되면 지구 자체가 태양에 흡수되거나 열기 때문에 마그마로 뒤덮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죠. 그렇다면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언젠가 다가올 최후의 날을 대책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행성은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지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인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었고 아마 실존하는 제2의 지구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확인된 행성은 오직 지구 한 곳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적 존재로 진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발견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주를 샅샅이 살피고 있죠. 다행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 덕분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처럼 모성과 주위를 도는 행성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베스트. 혹시 골디락스와 곰 3마리라는 영국 전래 동화를 아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소녀는 곰이 끓인 3가지 스프 중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먹기 적당한 스프를 골랐죠. 이렇게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영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외계 행성을 골디락스 행성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영화나 게임을 통해 이런 골디락스 존의 행성들을 만난 적이 있죠. 스타워즈의 카쉬크, 타투인, 인터스텔라의 에드먼즈 행성, 또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아이어, 제루스, 코랄, 코프룰루 구역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외계 지구형 행성을 찾기 위해 2009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영혼을 갈아 넣었죠. 2011년 발견된 케플러 22b는 최초로 골디락스 존 내에서 발견된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구로부터 6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의 2.5배 크기, 물이 존재하고 대기권이 형성돼 있어 평균 섭씨 22도로 생명체가 살기 알맞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죠. 2015년 7월 23일에 발견된 케플러 452b는 지구와 가장 닮은 사촌 행성이라 불렸습니다. 지구와 14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공전 주기는 지구와 비슷한 385일. 이 행성의 모성인 케플러 452는 태양과 온도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죠. 빛의 속도로 4.3광년이면 도달하는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프록시마 b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처럼 창백한 붉은 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글리제 887b와 887c 역시 우리와 비교적 가깝고 지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외계 행성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관측하는 걸까요?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칠레 등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은 전체 망원경에 장착된 초정밀 시선속도 행성 추적기를 사용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별이 지구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도플러 효과로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별의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양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글리제 887을 먼저 발견하고 그 주위를 공전하는 두 개의 슈퍼지구를 찾아냈습니다. 글리제 887c의 표면 온도는 섭씨 70도 정도이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류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골디락스 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지구의 환경과 생물만으로 제한하고 모든 생명체의 생존 조건을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이미 잘못된 일반화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죠. 하지만 있기도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었던 원시 지구에서 지적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 된 순간은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한 생명 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태양계 행성들을 넘어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죠. 인류는 태초부터 현재 보유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의심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혁신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끝없는 검증을 반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간직한 비밀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나사 행성학자 빌 보르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외계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을지도 모른다.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를 직접 만나게 되는 날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